F414 엔진 국산화 한국 KF21 엔진 개발 극비 진행. 울릉도 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 가능한 고성능 엔진. 2022년 9월 28일 서울 지인은 오늘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개최되는 KF21 최초 비행 기념 행사에 참여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지인은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되어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에서 400K 엔진 270여 기와 관련 지원을 공급한다. KF21은 지휘 F414에서 400K 엔진 2기를 탑재하며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속도 마하 1.83 과 작전 반경 약 2,90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지인은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에서 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정영재 지휘 항공코리아 사장 겸 지휘 코리아 총괄 사장은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력 지원을 위한 지휘와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인은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의 엔진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KF21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0년 이상 한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해온 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위,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매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JAS-392, 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위 X-59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위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소요비용과 유연한 정비성에 기여한다. 지인은 전 세계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500기 이상의 민간 항공기 엔진이 운용 중에 있으며 1500기 이상의 지휘 군용 엔진이 F5 제공호, F-15K 슬램이글, T, FA-50 골든이글, KUH 수리온 헬기, UH-60 다목적 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윤영하급 고속정, 울산급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및 함정에 채택되어 운용 중이다. 지휘항공은 지휘위 사업부로 향후 지휘위 계획된 분사가 완료되면 지휘에어로스페이스로 출범 예정이다. 상용기, 군용기를 위한 제트 엔진, 부품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39,400기의 상용기 엔진과 26,200기 군용 엔진이 운용 중에 있으며 항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6년 공식 출범 후 첨단 인프라 및 헬스케어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상호 협력하며 산업 발전의 장기 동반자로 일하고 있다. 발전, 재생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산업에서 앞선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항공엔진 독립 미션 임파서블일까? 이달 14일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말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한 군데 있었다.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 장관은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지만 항공 분야를 넘어 기계산업 전 분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장관의 당시 발언록에도 들어있었듯이 제트기급 엔진이라 함은 추력 1만 파운드 포스급 이상을 말한다. 추력은 앞쪽에서 받아들인 물공기 가스 따위를 프로펠러나 엔진으로 가속해 뒤쪽으로 밀어냄으로써 얻는 추진력을 말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에 장착된 엔진 4기의 추력은 각각 7호t이었다. 이 정도 무게를 궤도로 날려보낼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항공기의 추력을 표시하는 파운드 포스 위 개념은 이와 약간 다르다.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만 파운드의 단순 무게는 4.5t 남짓이다. 차원 다른 엔진 기술의 도전장. 현재 국내에선 1만 파운드급 이상은 물론이고 그 아래 단계 추력의 항공기 엔진도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첫 국산 로켓인 누리호에 실린 엔진처럼 발사체에 장착된 것으로 국산화 사례가 있을 뿐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는 미결 숙제로 남아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에서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력 5,500파운드 급 항공 엔진의 개발도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미정이다. 그만큼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 장관이 거론한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더 먼 미래의 과제로 여겨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개발은 10년이나 15년 이상 걸리는 일이라 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항기용 엔진 개발에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국제인증기관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로켓은 한 번 쏘고 나면 끝인데 견저 항공기 엔진은 20년가량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 기술의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띈다. 수백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민항기 엔진 쪽이 군용 항공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트기 엔진의 추력은 높은 게 22,000파운드급 안팎인데 견저 민항기 엔진의 추력은 10만 파운드급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차별적인 성능, 힘에 더해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 축적하고 이를 국제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문 장관이 목표로 제시한 제트기급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띈 분야로 꼽힌다. 현재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3에서 4개 회사 과점 체제로 짜여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군 가스터빈 엔진 전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2위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롤스로이스 21%, 미국의 프레센 휘튼이 19% 수준이다. 이들 외에는 프랑스의 사프랑 이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을 뿐 일본도 이 시장에는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사프랑은 프랑스 다소항공의 전투기 라팔에 장착된 엔진을 개발한 업체로 유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항기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기술적 난점을 극복해 유행이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유럽 항공당국의 안전성 인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공기 엔진의 수요처가 보잉과 에어버스 정도로 좁다는 사실과 맞물려 항공 엔진 시장에 두터운 장벽을 치는 요인이다. 중국 연구진이 2020년 마하 16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적으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여기서 항공당국이라 함은 미국 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청을 말한다. 군용 엔진 시장의 장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다. 문 장관이 도전적 과제로 제트기급 엔진을 거론한 까닭이다. 일본은 이 시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항공장비연구소 주도로 엔진체계 기업인 IHI와 협력해 1975년 항공 엔진 개발에 착수해 2019년 터보팬 엔진 XF9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력 24,000파운드급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
KF-21에 장착한 지희의 엔진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의 항공 엔진 개발은 미국의 P&W가 1972년 동급 엔진을 처음 개발한 지 47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인도는 1986년 경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가 중형 전투기용으로 개발 전환한 뒤 2012년 중단해 실패 사례로 기록돼 있다. 이 또한 항공 엔진 개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항공 엔진의 국산화 과제를 둘러싸고 국내에는 두 갈래의 상반된 흐름이 형성돼 있다. 세계적인 기업 서너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인데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한 갈래를 이룬다. 엔진 개발에 15년가량 걸린다고 볼 때 그동안 선도업체들은 더 싸게 더 좋은 걸 만들어 내놓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론이 여기에 덧붙는다. 수요처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문 장관의 적극 검토 발언과 닿아 있는 다른 한 갈래는 그럼에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민수용과 달리 군수용은 기술적 난점이나 인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여서 도전적 과제로 추진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엔진의 수요처가 좁지 않으냐는 회의론에는 다른 용도로 이어지는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박이 따라 나온다. 기계산업의 정점인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수소 액화 기술, 함정, 헬기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관련 공급망 구축을 통해 초정밀 기계, 가공기술과 함께 원자재, 소재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덧붙는다.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고, 요소수 사태 같은 뜻밖의 변수가 돌출했던 일도 도전론에 힘을 싣는 한 요인이다.